5월 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FOMC가 있었죠. 조금 있다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매크로를 어떤 부분이 가르는지, 지금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국내 증시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그리고 2차 전지,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렸던 긍정적인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어제 혼외자, 기타 등등 복장 그걸로 흔들더니 그들은 열심히 모으고 있다. 그렇게 가파르게 아주 다급하게 지상파까지 동원이 되면서 9시 뉴스까지 보도가 되면서 서두르고 있는 그 이유, 상승이 머지않았다. 수급이 미친듯이 올 날이 머지않았다. 저는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2.52 상승, 헬스케어는 4.90, 5%, 제약은 4.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카카오 1.89 하락, 네이버 1.82 상승. 자, 그럼 2차 전지 살펴볼게요. 먼저 삼성 SDI 오늘 보합이죠. 자, 다시 한번 삼성 SDI 오늘 보합, 그리고 LNF 오늘 보합, 에코프로 오늘 2.09 상승, 에코프로 BM 0.20 강보합, LG에너지솔루션 0.53 약보합, 포스코 퓨처엠 1.88 하락. 얘네가 쉬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가기보단 이제 엄청난 상승 가다가 한 타임 쉴 가능성이 높겠죠. 좀 쉬어줘야 제약바이오로 자금이 올 수가 있다. 제가 계속 언급드렸어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그리고 2차 전지, 제약바이오의 대장인 셀트리온, 그 세 가지 섹터로 중후장대의 산업이 역사가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 고령화되고 전세계 재정 적자, 그리고 국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의 대장인 셀트리온 쪽으로 자금이 올 때가 됐다. 그 이유는 어제 바로 이 기사였죠. 서정진 복귀 2달 만에 대형 오너리스크. 이게 오너리스크입니까? 자,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게 되면 들어오겠습니까? 그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있는 물량까지 뺏어와야 되겠죠. 터진 셀트리온, 그리고 주가는 상승입니다.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오늘 주가를 한번 일봉으로 살펴볼까요? 어제 아래꼬리 달고 그들이 쪽 빨아먹었다. 오늘 강한 양봉을 달았다. 자, 바닥을 찍고 돌아나갈 수 있는 기준점에 와 있다. 이 물량 소화하고 이제 바닥에서 얘가 자금줄이 터질 때가 됐죠. 용 날아왔다. 그래도 에코프로 과열 근고한 용감한 애널. 왜? 제가 자주 쓰는 용어이죠. 왜? 한병화 유진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이죠. 굉장히 성장 섹터에서 2차전지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기타 등등의 섹터에서 실력이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 몇 분 안 계시는 그런 분 중에 하나이죠. 왜 중립 매도 보고서 냈나? 제 생각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2차전지 반드시 고점 뚫습니다. 그것 또한 기정사실화예요. 다만 지금 많이 달렸다. 쉴 타이밍이 온 것뿐입니다. 그 쉬는 동안 자금이 제약바이오 온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시면 되겠죠. 개인 투자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욕 많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쵸? 물론 얘네가 쉴 동안에 박박 길 때 2차전지를 또한 모으실 분들은 모으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그동안에 워낙에 바닥에서 지익지익 기었던 셀트리온이 갈 때가 됐다는 거죠.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앞두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보면은요. 셀트리온 서정진 올해 블록버스터급 포트폴리오 총력전이다. 복귀한 이유, 명분이 있죠. 그쵸? M&A, 대형 인수합병과 그리고 3사 합병, 그리고 매크로 환경에서 지금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대그잘마 미국 출시하죠. 미국의 직판 최초 당뇨병성 황변버섯 글로벌 임상 3상 합격정, 두드러기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유럽 허가 신청, 유럽 깃발꽂기 총력정, 구조시장 다발성 경화증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상 3상 착수, 유플라이마 5월 허가, 7월 출시, 램시마이스시 국내 자가면허 진단의 최초의 바이오약품 신약에 대한 허가. 지금 밥상이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돈을 쏘기에 충분해요. 그러니 그들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안다면 고래, 기득권, 끊임없이 10년 이상 끌어왔던 그들이 떠나가는 그 기점, 그들의 의도를 안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고속열차가 앞두고 있는 기점이에요. 그리고 2024년도는 매크로가 그다지 좋지 못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FOMC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즉 올해 3, 4합병이 진행돼야 된다. 즉 주가 폭등 고속열차가 올해 나올 확률이 무척 높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바스젠 바이오의 지분 투자, 바이오메커 개발 공동 연구한다. AI 바이오 빅데이터 기업 투자, 5년간 10개 공동 연구 개발 추진한다. 자, 기우성 대표이죠. 빅데이터 전문 기업 바스젠 바이오의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유전체 바이오 마커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전체 분석 역량 확보 및 바이오 마커 개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관련 10개의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의약품 개발뿐만 아니라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까지 연구 개발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유전체 바이오 마커 개발을 추진해서 의약품 최적의 환자군 정의, 질환의 표적 발굴, 후보물질 스크리닝은 물론 임상 디자인에도 관련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다. 바스젠 바이오는 2018년 설립된 AI 기반 바이오 빅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바이오 마커 발굴과 AI 신약 개발에 준력하고 있다. 바이오 마커와 디지털이 입혀지는 과정입니다. 즉 확장의 일환이겠죠.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창입니다. JP모건 출동했죠. 항상 출동하는 JP모건과 신한 그리고 골드만, 삼성, 공매도 국내 몸통이죠. 키움은 매도에 들어와 있다. 긍정적인 그런 증권사 창구 화면이죠. 자, 외국계 장중 흐름을 살펴보면요. JP모건은 매수, 골드만은 매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외국계 흐름이 연속적으로 감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현재 바닥권에서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디어를 통해 엄청나게 흔들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그 의도 뒤에는 뭐다? 주가 상승이 임박해 있다. 저는 그럴 확률이 무척 높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4.06, 거래량은 42만 9천 주, 2.52 상승 마감했습니다. 103151103 이거 대비해서 좀 늘었죠. 단 0.0001도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떻게든 물량을 뺏고 싶고 하거나 개인이 들어오는 걸 막고 싶겠죠. 그들의 의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했다 생각합니다.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은 2.01, 거래량은 116만 주, 오늘 4.90 상승. 셀트리온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11.13, 거래량은 28만 6천 주, 오늘 4.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삼형제 수급을 보시죠. 먼저 셀트리온은 방금 전 보셨죠? 외국계 창구.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22,000주. 기간은 16,000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계 창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악재를 쏟아놓고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 개인 창구를 통해서는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 달 기준 무려 마이너스 160만 주가 매도가 터져 나오고 있다. 폭발적으로. 외국에는 50만 주, 기간은 100만 주, 약 110만 주 쓸어 담고 있다. 그 중심에 연기금이 무려 70만 주. 오늘 16,000주 또 담았다. 보험, 투신, 사모펀드 다 들어왔어요. 4,500주, 13,000주, 3,200주. 금융투자만 21,000주를 매도했을 뿐이다. 대부분의 기간 투자자가 한 달 기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미 셀트리온은 이 폭이 계속 확대가 되겠죠. 자, 헬스케어 또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 10만 6천 주, 기간 19만 주 들어왔다. 연기금 2만 4천 주, 사모펀드 7만 4천 주, 투신 6만 5천 주, 보험 3만 1천 주. 대부분의 기관들이 오늘 다 들어왔다. 금융투자만 5천 주, 찔끔 매도가 나왔고요. 무려 개인이 오늘 28만 3천 주 매도가 나왔어요. 한 달 기준 189만 주, 약 190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마이너스 200만 주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이 물량이 고스란히 외국인 95만 주, 기간 90만 주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다. 연기금 17만 주, 사모펀드 16만 주, 투신 32만 주, 보험 10만 주, 금융투자 11만 주. 느껴지시죠? 수급으로 먼저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를 제외하라. 횡령과 지분 매각. 이거 없습니다. 일어날 일. 이거 아니면 회사의 펀더멘탈과 수급만 바라봐라. 펀더멘탈은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수급이 현재 아주 긍정적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언제 시기에 터질지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본인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우직하게 바라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약. 제약은 오늘 기간이 1940주, 약 2000주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에는 4000주 매수, 개인은 25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 물량 중에서 금융투자가 약 6998주, 약 7000주 매도, 연기금은 3800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요. 사모펀드는 4580주, 투시는 5400주 순매수, 보험은 11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얘는 한 달 기준 개인이 2만주 매도, 외국인이 약 10만주 매수, 기간은 8만주 매도입니다. 이 물량 중에서 연기금이 65,000주 순매도, 사모펀드는 16,000주 순매수입니다. 제약은 수급이 3대 주체가 방향성이 없어요. 이 정도면 거의 보합입니다. 외국인도 10만주 가까이 매수지만 그 물량이 크지 않죠. 이제 얘도 개인의 매수량이 압도적이었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량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얘가 매도량이 줄어들면서 자, 보합권까지 수렴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 또한 시차를 두고 감지가 되겠죠. 간밤 FMC가 있었죠. 하나투자증권에서 채권 전략 애널리스트인 김성수 애널리스트가 FMC에 대해서 정리를 정말 잘해놨습니다. 이미 제목으로 한눈에 드러나요. 쉽게 하기 힘든 말, 금리 인상 중단. 금리 인상 중단을 발표하지는 않았죠. 다만 FOMC 성명서에서 중요한 문구가 삭제가 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FOMC 이슈는 이제 사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끝났다. 2024년도 기준점이에요. 오히려 금리 인하 시점이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잠깐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은요.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에요. 지금은 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했죠. 이걸 명분으로 해서 금리를 미친 듯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경제는 완전히 박살났죠. 실물 경제, 금융 경제, 자산시장 다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꺾여 내려간다 그래서 금리를 내릴까요? 안 내리죠. 다음번 금리를 내리는 건 경제가 박살나기 때문에 도저히 내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로 참고사항으로 연준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 비슷한 언급을 했죠. 그랬더니 시장은 실망하면서 오히려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이렇게 반등 나오더라도 다시 꺾여 나갈 확률이 높다. 왜? 실물 경제가 꺾여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 중단하고 이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무척 높다. 저는 그리 보고 있어요. 이게 아마 매크로에서 정확한 분석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파월 의장은 시장을 또한 컨트롤했다. 시장을 컨트롤했어요. 금리 인상 중단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데이터 디펜던트 시장 상황을 보고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그리고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시장을 컨트롤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FOMC는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이 되었다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다. 다가오는 우리가 확인할 지표는 하나밖에 안 남았죠. 매크로 지표. 뭐죠? 우크라이나 합의입니다. 우크라이나 합의를 통해서 사실 큰 그림에서 얘를 묶었다 풀었다 하면서 아마 물가를 만지작거릴 거예요. 아마. 어쨌든 중요한 건 얘 합의 소식이 나오면 시장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헷갈려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중단은 논의되지 않았으나 성명서 문구 변화는 유의미하게 볼 수 있고 현재 기준금리는 충분히 긴축적이고 제약적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전제를 달았지만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파월 의장의 발언의 톤이 온건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연준의 스탠스 변화 관련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판단. 연내 동결 전망 유지한다. 연준도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했다는 판단이며 기존 전망도 유지한다. 이제 5.25
금리 인상이 끝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성명에서 추가적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이라는 문구가 빠지고 향후 통화정책에 누적된 긴축, 통화정책의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경제 및 금융 변화를 고려할 것. 즉 시장 상황, 데이터 보고 우리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라고 하면서 시장을 컨트롤했다는 부분인 거죠. 자, 간밤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0.46, 다우가 0.8, S&P가 0.7%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건 상승권에 있다가 제롬 파월 기자회견 때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컨트롤했다. 데이터 디펜던트. 시장 환경을 보고 우리 아직 안 끊는 거 아니야? 헷갈리게 했다는 거죠. 컨트롤하고 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 그거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아. 이 말에 실망을 했다. 시장이 잘못 판단했거나 상승이 나오더라도 금리 인하하고 상승이 나오더라도 꺾일 확률이 높다. 경제 펀더멘탈이 꺾였기 때문에 또는 시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컨트롤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야. 헷갈려하고 있으나 시장을 진짜 뒤집을 건 뭐죠? 핵심 이슈는 바로 이제 남은 건 이거입니다. FOMC는 당분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러시아 외무장관 SCO 회원국 바로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입니다. 중국이 중심이 되고 있죠. 현재 국제경찰국가에서 중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SCO 회원국들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논의한다. 4일에서 5일 인도에서 열리는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 자, 4일 인도에서 시작되는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얼마 전 시진핑, 젤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죠. 첫 통화를 했다는 부분이죠. 이거에 대한 합의 소식이 나온다면 이제 시장은 뒤집어진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채권 시장을 보게 되면요, 채권 시장 또한 금리가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0.25%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채권 시장 2년물과 10년물, 단기물이 2년물이 기준이고요. 시장 금리는 10년물이 미국은 기준이죠. 얘네 기준금리로 봤을 때 3.36 꺾였죠? 미국채 2년물도 3.8, 3.40 하락했습니다. 자, 보면 10년물의 흐름을 보시죠. 자, 얘네가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했을 때 시장 금리도 꺾여갔다. 즉 금리 인상도 끝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얘도 1개월치를 받더라도 꺾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마감이 된 것으로 보여요. 미국 기준으로 말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원화 강세였어요. 원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 자, 달러의 약세, 원화의 강세. 유가도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죠. 80불에서 68불까지. 자,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 그리고 본격적인 기술적인 반등을 기다리는 시기는 우크라이나 합의 소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셀트리온 저점권에서 반등 나올 그 시기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 지금은 수급, 펀더멘탈이 이상이 없나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